이런 약간의 음, 약간의 어떤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지나고 나서 자료 또 나가고 자료 보고 나서 또 내가 연습해 보고 이러시면서 기본적인 개념이 전체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마이웰리스 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증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같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마이웰리스 랩의 방향하고가 너무나 일치가 되기 때문에 뭐 솔루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솔루션만 딱 이렇게 활용 정점하신다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보건교사를 25년 동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에 관해서는 25년간 강의를 해온 사람이라 여러분들하고 이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Y 비타민이죠. 어떻게 하면 비타민을 왜 먹는가, 그리고 또 이 비타민이 어떻게 재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할 건데, 요게 1교시고 2교시에는 스트레스에 관한 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늘 한 내용이 내용 안에 들어있지만 조금 더 항산화나 또는 산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나면 마이웰 랩에서, 웰리스 랩에서도 훨씬 더 잘 사용이 될 거라 생각해요. 셋째 주에 이제 3일째죠. 3일째에 면역까지 하고 나면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이 오실 거고, 염증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혈관계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해안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쫙 이어버리고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인체에 대한 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시작합니다. 음, 잘 들어주실 거죠? 자, 네. Y 비타민. 자, 음, 음, 자, 이 비타민에 있어서의 어원을 알으셔야 되는데, 바이탈이라는 거하고 아민이라는 거하고가 결합된 말이고, 우리가 이 바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활력이라는 뜻이에요. 활력이라는 것이고요.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소, 물질, 질소 노폐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활력이라고 하는 거는 음? 활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심장 뛰고 호흡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고 뇌가 움직이고 하는 할 때 소모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탈 아민이라는 어떤 뜻입니까? 심장 호흡, 뇌 소모하는 에너지들, 이런 에너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힘을 공유해주는, 도와주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가를 보실게요.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받게 되면은요, 음, 땅에서 잎이 나게 되는데 요 햇빛, 햇빛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이랑 그리고 공기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이 비타민을 비타민 A라고 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비타민 B, C 이렇게 다른 비타민이 생기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몇 개, 130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많은 비타민이 있다. 이래서 지금의 이름은요. 파이토 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비타민이라고 아까 활력을 주는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이 활력을 주는 물질들이 130개나 넘는다. 더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파이토라고 한다면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케미칼이라고 한다면은 화학물질. 식물 속에 있는 이런 화학물질이 너무나 많다. 몇 개나 되는가? 2만 개야. 지금은 7만 개야. 뭐 이런 얘기. 그 중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코큐텐.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하지 않고 코큐텐이다, 뭐 안토시아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 질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비타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땅 속에 이렇게 질소가 많아야지만이 질소는 이제 화학물질로 우리가 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그 비타민이 만들어질 때 제가 음? 비타민이 만들어질 때 땅 속에 질소는 뭐죠? 이게 살아있는 동물의 살아있는 동물의 노폐물이에요.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그렇죠. 똥이라 합니다. 예. 이 거름을 줘야지만이 이 질소 아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비타민의 원료가 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노폐물을 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이 노폐물 더하기 물이랑 빛이랑 이렇게 해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코큐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야채를 살아있는 채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잎 속에서 자라나는 거는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고요. 땅 속에서 이 뿌리째로 흡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뿌리째로 흡수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네랄은 어, 흙에서 이렇게 흙 속에서 그대로 흡수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미네랄들이 여기에 있고 만들어진 비타민이 있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몸 안으로 가지고 오면 뭐가 되더라? 에너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된다, 즉 활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활력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그 에너지, 에너지를 만드는 걸 우리는 대사라고 하죠.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마이 웰니스 랩에 보시면은요. 대사 스트레스 지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거는 곧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사람들의 그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정도는 같다 다르다? 네, 다릅니다. 에너지를 만든다? 똑같이 먹어요. 먹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숨 쉬고, 심장 뛰고, 또 뭐 하세요? 오늘 지금 현재 뇌를 굉장히 많이 굴리고 계시잖아요. 머리를 쓰고, 듣고, 이러면서 이렇게 쓰고, 흔들고,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예, 이 모든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모두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100 정도의 하루 동안 1100 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1500, 어떤 분들은 1700. 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심장이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 자, 심장이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쭉, 쭉.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에너지가 더 많을까? 팔딱팔딱팔딱팔딱 A, 쭉, 쭉, B. 어느 쪽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까? 네, B.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진대사량, 즉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것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얘기고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초대사량 양을 자꾸자꾸 증가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대사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피곤하다 1번, 건강하다 2번,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비타민과 미네랄.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결론 뭐가 늘어난다? 기초 대사량의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 기초 대사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불건강하다 건강하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비타민 미네랄을 뭐라고 표현한다?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자? 바이토 케미칼. 예. 바이토 케미칼이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 파이토 케미칼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파이토 케미칼은 네. 땅 속에서 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올라오고 빨아당기고 그리고 잎에서 만들어요. 잎에서 만들 때는 해가 쨍쨍해야 되고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가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물이 오염됩니다. 그러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염된 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미네랄을 흡수해야 되는데 중금속이 따라옵니다. 이러면 이제 식물 속에 중금속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중금속을 먹는 거거나 또는 물속에 오염되어 있는 농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야채를 먹으면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왕이면 어떤 야채가 좋다? 유기농 야채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증가할수록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하다. 한 번을 뛰더라도 심장이 제대로 뛰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좋은 파이토케미칼, 이 파이토케미칼이 모두 좋지만 그 중에 더 좋은 질 좋은 파이토케미칼은 땅, 해, 물,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질 좋은 파이토케미칼을 먹는다면 우리의 기초대사량은 뿜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즉 대사에 대한 개념을 지금까지 보셨고요. 지금부터서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밖에서 만든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몸 외부에서 만든 거, 잎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만드는 파이토케미칼을 먹었을 때 우리의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내 몸속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자, 신체 내부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먹는다 이거죠. 뭐를 먹죠? 에너지원을 먹어요.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필기 도구가 제대로 안 돼서입니다. 자, 에너지원을 먹어요.
그러면 에너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포도당. 네, 오케이. 또 단백질. 그렇죠? 또 지방.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적인 내용이죠. 칼로리를 만드는 포도당, 단백질, 지방. 그럼 좀 전에 파이토케미칼 먹어야 된다며 이거죠. 네, 파이토케미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원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되어 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네, 소화 흡수가 되어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소화 흡수가 되어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디어 세포 내로 넣어주게 됩니다. 세포에서 당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당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언제 배웠나? 아주 오래전 생물 시간에 배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는 이렇게 에너지원도 필요하지만 자 재료가 필요합니다. 장작도 필요하지만 에너지를 활활 태우기 위해서는 성냥도 필요합니다. 이 장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성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토케미칼, 미네랄들. 자, 파이토케미칼은 잎에서 만들어내고 미네랄들은요, 땅에서 흡수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과 미네랄과 에너지원, 장작만으로는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성냥만으로도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조화가 딱 맞았을 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네, 에너지를 만드는데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는 파이토케미칼과 미네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뭐죠? 당입니다. 당. 그런데 이 당은 많아지게 된다. 이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쓸 만큼만 딱 소모하고 나머지 남는 에너지, 잉여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장을 하게 되겠죠. 지방에 전부 다 저장을 해가지고서 지방을 키우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네, 우리가 먹지 않았을 때는 단백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쓰기가 더더군다나 어렵고, 당을 제일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다음, 문제는 요런 에너지 공장. 자, 에너지 공장에서 아까 에너지원이 성냥을 만나가지고 비타민, 미네랄을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에너지 공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공해가 나옵니다. 네, 에너지를 만들면서 장작을 떼었기 때문에 이 공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공해가 나와서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염이 되나? 여기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나쁜 놈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빨강색으로. 얘네들이 마구마구 나와가지고서 요런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얘들. 몸 안에서의 공해. 자, 에너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공해에 해당하는 애도 나와요. 얘가 실제 이름이 뭐겠습니까? 네, 언제나 같이 나오는 활성산소라는 애들이죠. 자, 활성산소.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활성산소도 같이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들면 공해가 항상 나오듯이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예, 이 쓰레기 에너지 쓰고 노폐물 들인 활성산소가 당연히 만들어지게 돼요. 공해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활성산소는 어떤 애들일까? 자, 활성산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이런 애들이에요. OH-가 즉 에너지, 당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로 만들면서 동시에 OH- 요게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데, 자,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O라고 하는 거 옆에 H를 2개를 붙이게 되면 H2O. 자, 당 만들면서 H가만 하나만 더 주게 되면 H2O. 뭡니까? 물이죠. 그래서 에너지 만들면서 1번, 두 번째 물을 만들어서, 물 만들면 어디로 가죠? 신장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빼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도 이렇게 H가가 하나가 더 붙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여기 H를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H가가 하나가 더 충분히 붙어서 물이 돼서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에너지 만들면서 동시에 뭐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OH-가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된다면 에너지와 함께 물이 되어가지고 배출이 되니까 에너지만 생산하면 돼서 너무나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먹어주지 못하고 이 에너지를 에너지원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죠.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빵순이 손 들어보세요. 빵순이. 자, 튀김순이, 튀김돌이, 응?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빵순이, 튀김돌이, 국수말이, 어떻습니까? 예, 라면말이,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에너지원은 너무 많이, 당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고요. 자, 야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은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이거 빵순이들 빵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에너지원은 너무나 과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래서 남는 잉여 에너지는 네, 뭐가 됩니까? 지방 되어 가지고 계속 뱃살만 늘어나게 되고, 이 뱃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오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거고, 이 야채의 부족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뭐겠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낸다. 기력이 빠진다. 기초대사량이 적다. 예, 하나의 문제는 기초대사량이 작아진다. 또 하나의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뭐겠습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진다. 자,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제거가 안 돼. 우리가 에너지 만들면서 활성산소가 같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없어. 비니에 야채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야채를 먹어줘야 되나?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보세요. 제가 1300칼로리에서 1400칼로리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000칼로리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소모하는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23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2300칼로리를 모두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파이토케미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파이토케미칼의 양이
책받침으로 한 대여섯 접시 이상, 뭐 많게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20접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5접시, 6접시 정도의 유기농 야채를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블 X 드시라는 겁니다. 책받침만한 유기농 야채들을 농축시켜 가지고서 야채 20접시 정도를 농축시켜서 하루에 2번 먹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아주 유기농 땅에다가 좋은 질소에다가 좋은 공기에다가 그리고 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빙하수를 끌어 가지고 만든 그런 더블 X예요. 지렁이가 마구마구 보글보글 여러분들 못 보셨지. 저희들은 다이아몬드로서 같지 않습니까? 버글버글 지렁이가 버글버글한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야채 에너지, 예, 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걸 고농축 시켜놨으니까 그거 드시면 되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그거고요. 그래서 이런 야채, 이런 더블 X를 먹어주질 못했을 때 오는 손해, 기초대사량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배출하지 못한다. 활성산소를. 이 활성산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우리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산화가 될까? 외부적인 요소에서 산화가 될 수 있고요. 내부적인 요소에서 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나의 몸을 산화시키는 거 당연히 오염 공기겠죠. 그죠? 네, 오염된 공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오염된 공기를 억지로 집어넣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질을 집어넣는 흡연. 어, 이 외부적인 요소 사실 알카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면 다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이런 당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오염 공기, 흡연, 당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도 너무너무 많지만 내부적인 요소, 내 몸 안에서도 산소를 쓰고 남은 산소를 소모하고 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산소 쓰면서 산소 들어 마시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에너지 만들게 되죠.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활성산소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내 몸에서 끊임없이 배출을 하는 애들입니다. 에너지 끊임없이 만들잖아요. 심장 계속 뛰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활성산소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무슨 역할을 하나? 자, 세포 내에는요, 이런 DNA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DNA를 살리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그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기관은 어딜까? 심장, 뇌, 간.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아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서 끝까지 살려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이고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활성산소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나오자마자 어쩌겠습니까? 나오자마자 이렇게 뜯어 먹어요. 무슨 얘기냐? 자, OH 마이너스. 자, O가 하나 있는데 옆에 H가 하나 있고 여기에 H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H가 하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들이 미친 듯이 어때요? 이 H가 하나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H들을요, 주변에 있는 H2O, OH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뜯기 시작해요. 그래서 뜯어가. 그래서 차례대로 미토콘드리아 옆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옆에 있는 이 H가들을요 뜯어먹기 시작을 해요. 자, 다 뜯어먹었어요. 세포 내가 다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DNA 뜯어먹겠죠. 그죠? DNA 뜯어먹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나오느냐? 세포 막까지 튀어나와요.
세포 내부에 미토콘드리아들도 먹어 세포막은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방으로 쌓여 있어야 함부로 들어가질 못하고 또 미끄덩하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들어가지 말라고 뇌막이라고 하는 비비비라고 하는 이 뇌 흡수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지방이고요. 세포 안에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방만 잘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지질로 되어 있는데 이 지질조차도 뭘로? 이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가지고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아니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에 의해 가지고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디로 나올까요? 혈관으로 나와서 이 활성산소들이 마구마구, 그러니까 활성이라는 얘기는 액티비티 되어 가지고 미친 듯이 달라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혈관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기관으로 가겠죠. 자, 이 활성산소의 가장 큰 문제의 질병은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이래서 심내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심내혈관 질환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암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문제다. 요즘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는 학문적으로만 얘기했던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암의 원인이 되고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모든 뇌 치매의 원인이 되고 이런 산화 스트레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로 그 마이 웰리스 랩에선 이제 노화 지수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억제시킬 수 있는 게 노화 억제 지수. 산화 스트레스가 많냐 적자 적냐를 보고 노화 억제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어서 얼마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느냐. 1년의 노화 지수는 1이어야 하는데 1이면은 1의 노화 억제 지수를 가지면 1년 정도 늙어가는데 자, 노화 지수가 1.36 이러면 어때요? 내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는다. 이런 지수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거는 마이웰리스 랩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마이웰리스 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산화 스트레스, 산화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다. 그럼 예를 들어 암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10억 개 정도의 돌연변이 즉 세포의 DNA죠. DNA. 세포 안에 있는 DNA가 기형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글쎄요.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렇게 세포의 기형이 나타나는 게 10억 개 정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암이라 그래요. 그러면 9억 개면 어떻습니까? 암이 아닌가요? 이미 변형된 게 9억 개인데? 그래서 그냥 진단하는 기준을 10억 개로 만들어 놨던 거지. 우리 몸에서는 수없이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세포의 DNA의 변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을 매일 쬐잖아요. 햇볕에 있는 자외선. 네, 매일 쬐는 햇볕 때문에 매일매일 이게 해가 닿자마자 여기서 DNA 변형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멜라닌 세포가 먹어가지고 없애버릴 뿐이지만 멜라닌 세포가 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돌연변이 된 거를 100%다 이렇게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게 아시아인들은 70% 정도의 그런 먹을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90% 정도인데 백인들은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이 피부에 암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의 햇빛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에서도 흡연도 특 A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 A급 발암 물질, 햇볕의 자외선도 특 A급 발암 물질인데 특 A급 발암 물질은 닿자마자 DNA 변형을 일으키는 거를 특 A급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잖아, 하나. 이런 것들이 10억 개가 모였을 때 우리는 암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 몸에는 NK 자살세포, 이 자연 살해세포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T세포라는 게 있어요. 킬러 T세포라고 하는 것들, 이런 애들이 면역이죠, 그죠? 면역계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연변이 된 걸 또 잡아먹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면역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면역을 증가시킨다, 이미 만들어진 암을 면역을 증가시켜가지고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 자, 햇볕이나 흡연도 굉장한데 특히 그 발암물질이에요. 이거는 외부적인 요소죠. 담배 안 피면 되고 햇볕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되고, 응? 그런데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활성산소는 숨 쉴 때마다 나타나는데,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숨 쉴 때마다 만들어내지만 소변 볼 때마다 빼낼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왜 만들어진 암을 면역을 증가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없앨 생각만 하느냐 말이에요. 내 몸 안에서 T세포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NK세포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T세포를 강력하게 만들고 NK세포를 강력하게 만드는데 또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해서 단백질도 많이 먹어줘야 되고 단백질 먹고 나면 그럼 뭐 면역만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세포 안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뼈 안에도 넣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면역을 증가시킨다. 이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쉬운 거 하자고요. 쉬운 거 뭐. 내부에서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없애기 아주 좋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뭡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없앨 수 있는 방법? 네. 바이토? 케미칼을 먹으면 돼. 예? 파이토케미칼. 뭐 더 쉽게 더블 X, 예?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드시면 돼요. 얼마나 쉽냐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먹어주고 특히 비타민 B군들 있잖아요. 이 비타민 B군들을 많이 먹게 되면 활성산소의 양이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부에서 우리가 요 세포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까지를 제대로 활성산소를 회생시킬 수 있는 건 코큐텐이에요. 근데 이런 코큐텐이 들어가려면 이 세포막에 지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지질은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뭐예요? 네, 비타민 E. 그래서 비타민 E, 파셀레늄 E.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혈관. 네, 혈관에 있는 항산화 물질. 자, 수용성 비타민 뭐죠? 최고의 비타민 C. 그래서 그리고 점막들, 이런 점막들, 눈도 또는 기관지 이런 애들이 그 외부에서 바로바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장, 외부하고 바로 맞닿는 애들 있죠. 먹어서 맞닿는 위장, 그 다음에 숨 쉬면서 맞닿는 기관지, 코 점막, 그리고 눈 맞닿는 점막, 이런 점막들, 기관지 점막, 위장 점막의 점막들의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A.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뭐라 그럽니까? AC라고 하는 거죠. 에이스 그리고 코큐텐. 자, 비타민 A, 점막, 비타민 C, 혈관, 수용성, 그리고 비타민 E, 세포막, 그리고 코큐텐,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래서 야채,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어주면서 기초대사량을 활성화시켜서 기초대사량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아주 뿜뿜 에너지도 많이 나고
살도 덜 찌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활성산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활성산소를 물로 만들어서 H2O 물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빼주는 역할 거기에다가 비타민 A, 비타민 E, 코큐텐까지 하게 되면 완전 금상첨화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화이트보드 허용 순서가 다 끝났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예. 그러면 항산화 결국은 우리가 어 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 버렸네. 자 어쨌든 활성산소를 덜 만들어내면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이런 암에 대한 대책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점막도 건강하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운 몸으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속에서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애예요. 암 유전자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시킬 수 있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항산화. 자, 항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노화가 억제가 되죠. 저절로 동안이 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나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정반합이죠. 문제가 나오면 또 해결해 가면서 네, 우리 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자, 내 몸은 뭐다? 내 몸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또 습관의 거울입니다. 몸은 과학이기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에너지원과 파이토케미칼을 먹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 이건 누구나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성산소가 나타나서 또는 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것도 누구나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에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내고 활성산소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가 가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정돈된 매일매일 살면서 그저 해야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저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내 몸도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내고 살도 찌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정갈하게 정돈되게 그러면서 내 몸이 이렇게 정갈하고 정돈이 되면 내가 하는 일도 얼마든지 정돈될 수 있고 정갈하게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된다면 얼마나 차곡차곡 차곡차곡 바람직한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생은 길지만 오늘 하루로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과학이고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습관의 거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아직까지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데 어렵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내 몸이 약간의 불건강에 가깝게 가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건강 쪽으로 되돌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뵈어요. 안녕. 네, 여러분. 순삭이다 맞죠, 시간이? 저기, 공유 중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순삭이죠? 정신없이 받아 적었어요. 저는 5페이지 받아 적었네요. 야, 그리고 듣는 내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양소, 그죠? 천연 영양소 준비되어 있잖아. 근데 먹었더니 흡수가 안 되면 꽝인데 유산균을 통해서 흡수율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항산화 지수를 곧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내 노화 지수를. 그 노화 지수 간의 항산화 지수, 얼마나 내가 산화가 많이 되는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조절해서 우리가 식품을 머금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진짜
건강에는 유턴이 없었잖아요. 유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유턴도 가능하게 된 그런 우리 솔루션이 지금 한국아메이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죠. 이제 진짜 병을 여러 개를 들고 사느냐, 하나도 없이 사느냐, 중간은 없어요. 평균 실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들은 내용으로만으로도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멋진 희망과 진짜 빨리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빨리 알려드려가지고 나의 주변 분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치기 전에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짧게 이펙트 있는 감동과 또는 내가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펙트 있게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아는 다이아몬드 리더님께 부탁을 바로 드릴게요. 놀라지 말고 바리바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막 아이를 낳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시는 우리 애기가 있는 우리 이승은 리더님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오늘 강의 이펙트 있게 F부터 부탁드립니다. 설마 음소거 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안 돼? 락이 걸려 있나? 이건 나 못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락은? 어? 자, 잠깐만요. 추천, 여기 요청. 됐어요? 아, 오케이. 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신없이 제가 받아 적는다고 오늘 좀 빡빡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43살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 지금 6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아무쪼록 얘가 클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큰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더블에서 잘 챙겨 먹어야 됐다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고요. 사실 제가 첫째를 20대에 낳았어요. 20대에 놓고 둘째를 지금 이제 40대에 놓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었더니 40대에 애 놓으니까 더 건강해요, 사실은. 애 놓고 이틀째 일어나서 걷잖아요. 제가 제왕절개 수술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나 정말 아파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일어났는데 너무 건강하게 막 걸어 댕겼거든요. 애기 보러 갈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유트라이트의 힘인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또 잘 알려주셔서 안희진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둥이 잘 키우시기를. 자, 또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최고의 써머리의 여왕. 자, 한순영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그 화면상에 지금 안희진 리더님 옆에 옆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메모했는 거 사진 찍어 보내주고 싶어요. 지금 우등생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열심히 지금 그 고3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 느낌처럼 엄청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메이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내용들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셔가지고 이게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타민C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비타민C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진짜 우리 모두가 수고했고 또 모두가 감사하다 맞죠? 안희진 리더님 강의로 이 밤이 모두 다 빽빽이가 되었어요. 저도 진짜 팔목 아프게 썼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맞죠? 오늘 행복을 주신 우리 안희진 리더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일 강의는
더 이제 기본이었는데 내일 강의는 더 신나는 강의가 될 겁니다. 내일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내일은 스트레스에 관해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하는데 와 그게 그렇게 만병의 근원일고 그죠? 그래서 진짜 만병의 근원인지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찐 노하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나 애프터 하고 싶다는 분 계세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각자 톡방에다가 감사한 말, 애프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 뜨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이번 연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음악 따윈 없습니다. 나 하고 싶었는데 음악 빰빠라빰빰빰 안녕 굿나잇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